건강하게 함께 웃으며 배우는 건강 꿀팁. 미래를 위한 오늘의 가장 현명한 선택.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박수은의 건강 미식회.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 생활 속 습관. 양치할 때마다 제 혀를 보는 거. 오. 거울로 백태가 있는지 황태가 있는지. 저는 잠자리 들기 전에 네. 매일 한 30분 정도씩 스트레칭을 진짜? 하고 자면 잠이 정말 잘 오거든요. 매일이요? 매일 1년이 아니라 저는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와. 4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확인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냥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작가님들이 홈캠 하나 설치해가지고 매일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못 믿겠어요? 예. 이렇게 취침 전에 날마다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해요? 두 분 앞으로 나와 볼까요?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저희 둘이 나간다고 확인이 된다고요? 제가 이제 두 분을 이 자리에서 모신 이유는 이 방법대로 하면 유연성은 물론이고 네. 무릎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정말 간단합니다. 힐 투 벗 테스트라고 있어요. 벗은 엉덩이. 아, 발 뒤꿈치를 힐투벗. 엉덩이에 댈 수 있느냐 아, 힐투벗. 네네네. 자신의 의자에 손을 대고 발목을 잡으세요. 네.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네. 자신의 엉덩이에 댈 수 있어야 돼요. 오, 그렇죠. 이게 힐 투 벗 테스트. 저는 아니 사실 이거 안 잡아도 힐트가 되죠. 사실 안 잡아도 운동을 원래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상준 씨도 사실 될 것 같아요. 유연해서 근데 좋대요. 비교를 네. 소연 누나보다 잘해야 돼요. 이보다 잘할 수 이보다 잘할 수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예. 할 수 시청자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의자를 잡고 하셔야 네, 됩니다. 테이블 같은 거 잡고 하셔도 되고. 와, 유연해요, 유연해요. 이거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무릎 관절염이 있는 오. 분들은 이게 안 돼요. 아, 관절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자에 앉기도 힘들고요. 네. 특히 쪼그려 앉을 수가 없어요. 아. 자, 오늘 이 테스트를 왜 제안을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어떤 이유죠? 바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이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관절 통증으로 찾아오세요. 극심한 관절 통증으로 인해 공포의 달이 되기도 합니다. 공포의 달이요? 관절염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거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관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 코스를 함께 해주실 선생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경일입니다. 첫인상 어때요? 저요? 네, 선생님 솔직히 첫인상. 선생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약간 권상우 형님 느낌 있어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웃으면서 저를 정면으로 보는데 네. 아니네요.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야, 있어요. 스타일이 그런 느낌이 네, 있구나. 맞아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 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관절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왜요? 사실 이맘때가 환자들이 많이 몰려서 엄청 바쁜데요. 오. 대부분의 환자들이 관절 통증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관절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아 근데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으면은 병원이 손님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방송 이후에는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좀 줄긴 하겠는데 괜찮습니다. 환자가 줄어도 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좋다. 멋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이맘때에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네. 오, 설악산, 우대산, 뭐 속리산, 단풍, 아 가을. 가을. 네, 맞습니다. 가을이 제가 완순서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눈치채시고 이 네. 지도의 단풍 지도인데요. 왜냐면 날짜가 다 네, 적혀져 네, 있어서. 맞아요. 네. 단풍.
맞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다들 단풍 구경하러 참 많이들 나서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에게는 감성 폭발하는 아름다운 추억 여행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관절 통증으로 인해 공포의 달이 되기도 합니다. 공포의 달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공포의 달이라고 하시는군요. 아,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장모님을 모시고 가을이면 항상 단풍 여행을 갔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장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해년마다 그때만 되면 가을에 한서방 내가 올해는 단풍 구경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해. 그래서 저는 어머니 모시고 아예 갈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너튜브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예. 아, 네. 엄마 이렇게 단풍 이렇게 한 것 좀 봐봐. 어디서 보고 싶어. 치면 다 나와가지고 관절 걱정이 돼서. 딴 게 아니라 관절 걱정 때문에. 효자네, 효자. 아유, 관절 효자다. 이렇게 예. 어머니하고 좀 산에도 다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단풍놀이 시즌만 되면 왜 유독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는 건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관절염인 줄 모르고 네. 오랜만에 산행했거니 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통제나 파스로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면서 기다리는데 네. 산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좋은 구경하러 신나서 놀러 갔는데 오히려 병을 얻어서 오면 그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을은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계절로 일교차가 큽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은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급격하게 수축하고 뻣뻣해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단풍놀이도 단풍놀이지만은 지금 한국에서 열풍인 게 있잖아요. 마라톤은 괜찮은 건가요? 맞아. 함께 모여 달리는 러닝 크루 아시죠? 해가 저물자 운동복 차림의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 몸을 풉니다. 주위에 다 뛰어다녀요. 그러니까요. 맞아. 10명 중에 8명은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대회에 갔는데 네. 3,000명이 참석해요. 3,000명. 아, 3,000명. 그 정도로 많이 뜁니다. 많이 뛰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 400여 개의 마라톤 대회가 400 개요? 있다고 한다고 맞아요. 해요. 근데 워낙 주변에서 많이 뛰니까 이제 나도 튀어야 되나 네. 이런 맞아, 생각을 하게 맞아. 되더라고요. 네. 달리기는 괜찮죠? 괜찮지 않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거에 다들 진심에서 요즘 맞아요. 너도 나도 다 러닝을 맞아요. 하시는데 다 괜찮겠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 아닌가 봐. 뭐가 있습니까? 또 놀랍게도 네.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 열풍이 일면서 네. 외래를 볼 때 20대 환자들이 관절염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대가요? 아니 근데 20대인데 그렇게 관절염을 통증하면은 이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발이 지면이 닿는 순간 그 충격은 고스란히 관절로 향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달리기는 체중의 7배에서 8배 하중이 무릎에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잠깐만요. 체중의 7배에서 8배요? 네. 아 달리기가 네. 아니 그 정도로 많이 뭐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100kg? 저는 톤이야, 톤. 아니야. 맨날 90인데 90이에요? 곱하기 7 해주세요. 7, 9, 630kg가 정도에 이게 무릎에 이게 그 순간적으로 우와. 가해지는 네, 거라고요? 달리기 할 때. 우와 진짜 이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네. 아니 곱해보니까 더 충격인데요 이게? 내가 그래서 안 한다니까. 관절염 올까 봐요. 관절염 때문에 살 빠지고 관절염 걸릴까 네. 봐 그래서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충격은 무릎 연골이나 인대나 힘줄에 손상을 유발하며 슬개골 연골 연화증 같은 다양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 마라톤은 그러면 이제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만보 걷기는 어때요? 요즘에 만보 걷는 거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도 다 또 중년들도 몇 보 걸었는지 다 체크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네. 제 환자분들도 이제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서 침 맞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볍게 걷기를 하시는데 네. 오늘은 7,000보 걸었어요. 네. 9,000보 걸었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10,000보 걸을게요. 막 네.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네. 하지만 단서 조건이 있어요. 무릎 뭐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 이미 관절 연골이 닳아 있거나 무릎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걸으면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줘서 증상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풍놀이, 마라톤, 걷기 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형입니다. 네. 네. 혹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내부 구조는 잘 모르는데 한 이렇게 번도 본 적이 부딪히는데 없어. 연골 들어가 있고 네. 뭐 이 정도 알아요. 뼈, 연골. 끝 많이 하십니다. 뭐 십자인대라는 말 많이 하니까 십자. 맞아요. 맞아. 그거 있어. 어디 있죠? 바깥쪽에 그 안쪽에도 있죠. 네. 십자인대. 바깥쪽은 축부인대가 있고 안쪽에는 이제 십자인대가 있는데 아, 네네네. 무릎을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네. 허벅지뼈인 대퇴뼈랑 네. 종아리뼈인 네. 경골뼈 네. 이 위에 쓸개골이 있습니다. 쓸개골. 무릎을 이렇게 좀 제꼈을 때 네. 이 부분에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연골 부분인데요. 아. 이쪽이 연골에 해당됩니다. 연골. 네. 이 연골은 평생 체중을 지탱하며 뼈끼리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연골도 같이 노화되고 네.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즉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탄력이 줄어들고 딱딱해지면서 연골은 쉽게 마모되고 결국 뼈가 맞닿아 염증과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연골이 닳아 뼈와 뼈가 맞닿게 되고 뼈 모양이 변형되는 골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이가 드는 것도 슬픈데 거기다가 걷는 자유조차 이걸 잃게 된다 그러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직립과 관절 건강을 맞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머리와 네. 상체의 무게를 두 무릎이 평생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긴 것인데요. 네. 재미있는 사실은 최초의 화석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네. 평균 수명이 20대가 채 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뼈에서 관절염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우와, 했습니다. 우와 20대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네. 평균 수명이 20대가 채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 관절염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상준 씨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예. 내볼게요. 그리스 신화 속에 유명한 수수께끼가 있는데 바로 스핑크스 퀴즈라는 겁니다. 네. 스핑크스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딱 서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것은. 자, 이상준 씨. 자전거. 자전거. 4발 자전거, 2발 자전거, 나중에 3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로 탔다가 그렇죠. 잘 타줘서 보조바퀴 떼서 2발 자전거 된 거야. 뭐죠? 알아요? 전 알죠. 알아요. 사람, 와. 사람이죠. 스핑크스에? 네. 문제 출제자인데? 저는 예전에 이 얘기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어릴 네. 때는 4발로 기고 성인이 돼가지고 2발로 걷고 늙으면은 이제 지팡이를 맞아. 짚으니까 3발. 예. 그러고 보면은 그 시절에도 무릎이 아프니까 지팡이로 지탱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재미있는 접근인 것 같아요. 어쨌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애나 지금이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관절염 말 그대로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실제로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심혈관 질환은 1.26배, 심근경색은 1.2배, 뇌졸중은 1.29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솔직히 저는 건강미식회 이렇게 진행하기 전까지는 관절염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거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걷는 자유를 빼앗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퇴행성 관절염 자가 진단법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본인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가진단법. 첫 번째, 많이 걷고 나면 무릎이 2, 3일 아프다. 아니야, 두 번째,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다. 아직 아니야. 네 번째, 걷다가 서면 갑자기 무릎 힘이 빠지며 주저앉을 것 같다. 많이 걸으면 무릎이 붓는다. 차렷 자세로 서면 무릎 사이가 주먹 크기만큼 벌어진다. 저 그거는 주먹 크기. 들어갔는데 저번에 그때 양성이었는데 그렇죠. 저도 주먹 이게 벌었던 것 같아요. 관련이 있나? 예, 일단 저 하나 접었어요. 예. 일곱 번째, 다리를 꺾고 앉으면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2개에서 3개에 해당하면 관절 나이가 40대, 어머. 4개에서 5개 해당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나 5개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증상들인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젊었을 때 관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 통증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다고 들었고요. 출산의 고통보다도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네. 저는 출산의 고통도 몰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출산의 고통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어느 정도 아프다는 건지. 여기서는 저만 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누군가 내 배를 네. 생으로 찢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아프고 앞에 남편이 있는데 네. 정말 머리 뜯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말 느낌, 그런 정말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한국 남자 중년분들이 아 머리가 여기 없는 없으시구나. 건가? 이 정도 고통이 맞을까요? 예, 무릎이 그 정도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통증은 개인차라고 네. 이렇다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지만 네. 치통은 4.5점입니다. 네네. 대상포진 그것도 네.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6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출산의 고통이 8.5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무려 9.1점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그러면 어,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이랑 어, 같이 걸어 다니면 다 뜯기겠네. 야! 어디 단풍놀이를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어떻게 아니 네. 매일매일 9.1 강도의 그 통증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는 그래도 한 번 낳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매일이 고통일 것 같아요.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심한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뼈 표면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초기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거나 이런 가벼운 정도였다면 심해지면 무릎을 굽히거나 피지도 못할 정도로 욱신거립니다. 아.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 이제 43%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통증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 감소는 사망률을 20%나 올리고 오.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맞아. 되는데 또 이제 결과적으로 치매가 약 30% 치매까지.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야,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나비 효과가 이처럼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그냥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그냥 냉찜질이나 아니면 뭐 파스를 붙인다는 맞아.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보통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발레하는 사람들은 막 고통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1등이 된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엄청 무릎을 혹살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통을 뛰어넘으면 골병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고통을 뛰어넘다가 골병까지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면 누워 있는 게 좋다.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누워서 다 TV 보고 운동도 누워서 하는 운동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안 좋아진다. 조금이라도 걸어. 맞아.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아파도 걸어라. 네, 그 얘기도 네, 들어보긴 네, 네. 했어요. 이게 만약에 맞다고 나오면은 저희 방송도 이제 누워서 해야 이제 돼요. 다 누워서. 누워서 다 하고 핸드폰 하고 누워서 밥 먹고 다 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아픈 분이면 방송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누워 있는 게 좋다니까요. 관절을 지키셔야죠. 아 그래요? 예. 어때요? 옛말에 와사보생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로 인생은 걷고 달리는 활동력을 잃는 순간 생명 유지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오. 동의보감에 보면요. 약보다는 식보요. 식보보다는 행보라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병이 나면 약을 쓰기 전에 음식으로 먼저 해결해 보고 네네네. 음식보다는 먼저 운동으로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예. 누우면 약해져서 병들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노화가 돼서 닿는 질병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연골이 닿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닳고 손상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관절염이 온 줄 모르고 있다가 네. 올바르지 못한 동작으로 운동하면 연골이 빠르게 닳아서 관절염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연골이 닳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막지를 못하니까 뭐 올바르게 걷거나 뛰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걷는 자세를 좀 바르게 하면 좋은데요. 네. 올바른 자세로 이제 걷는 거는 상체를 곧게 세우고 네. 네. 시선은 정면을 네. 바라보고 발 뒤꿈치에서 발끝. 순서로 아, 이렇게 이렇게. 닿으면서 걸으면 충격이 부드럽게 전달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요. 아, 맞아요. 요즘 걷는 사람들 보면 핸드폰 보면서 걷는 분들 그죠?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건 사고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아. 반드시 걸을 때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저 멀리 보면서 멀리. 곱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 시선이 중요하군요. 예. 제 주변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퇴행성 관절염에는 냉찜질이 좋다고 약간 아프실 때마다 냉찜질을 하시거든요. 아. 이건 어떤가요? 그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저도 아픈데 아 이걸 찬 걸 해야 되나 따뜻한 걸 해야 되나. 예. 대부분 관절염이 있으면 염증으로 인해 붓고 열이 나고 네. 심각한 통증을 느끼시는데요. 네. 그때 차가운 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이 없고 네. 부종도 없고 네. 단순히 시리고 아프기만 하면 오히려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찜질 자체로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통증만 완화시켜주는 예. 네. 오히려 치료 시기를 늦출 수 있으니 찜질에만 의존하는 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관절은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250에서 350개의 관절이 있는데요. 아 그렇네요. 이게 다. 다 있어. 유독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무릎, 손가락, 발가락 등인데요. 이 부위들은 체중 부하가 크거나 반복 사용이 많은 오버유주한 관절들로 과도한 하중, 연령 증가, 부상 이력 등의 위험이 관절염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왜 오랜 시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움직일 때 무릎에서 뚝 소리 네. 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걸을 때 막 딱딱 소리 난다던가 이것도 이제 관절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무릎에서 나는 소리 자체는 관련성이 없는데요.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무릎을 움직일 때 관절 내부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연골 주변을 둘러싼 액체인 활액이 활액에 생긴 기포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다만 연골이 마모되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딱딱 소리가 날 수 있으니 만약에 통증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빨리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이, 마찰력 완화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렇다면 연골의 두께가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라면 어느 정도 쿠션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1cm, 2cm, 2cm. 3cm, 아니, 2cm, 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고. 1cm?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고작 3mm에 불과합니다. 3mm요? 3mm요? 진짜 얇은 건데. 라이스 페이퍼 아시죠? 네. 이게 딱 3mm예요. 아, 와 너무 얇은데. 누워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너무 얇은데요? 3mm 충격은 7배, 8배. 그 3mm에다가 나 90kg, 650kg를 말이 돼요. 이게 3mm가 어떻게 못 돼요? 라이스 이게. 페퍼 그 얇은. 예. 와. 맞습니다. 3mm 맞아요? 이렇게 충격을 얻을 정도로 얇은 연골이 뼈와 뼈 사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더욱더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네. 연골을 한번 마모되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아. 3mm로 얇은데 그게 또 얇아지게 되면 다시 원상 복귀가 안 된다는 아, 거죠. 어떡해요. 아니 재생이 되면 참 좋은데 왜 재생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몸속 장기들은 혈관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골이 손상되어도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연골이 회복되기 어려운 거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연골은 닳고 마모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연골 세포 수도 점점 줄어들고 결국 나이 들수록 연골 세포도 제 기능을 못하고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어려운 거죠. 그럼 연골이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혈관은 없지만 연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이 있습니다. 활액. 네, 연골은 압력을 받으면 스펀지처럼 압착되어서 활액이 빠져나가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압력이 약해지면 원래대로 복구되어 활액을 빨아들이면서 영양분을 흡수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연골이 스폰지처럼 흡수 배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네, 쪼그려 앉는 자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쪼그려 앉게 되면 무릎 관절에 압력을 받아 연골이 누르게 됩니다. 아, 네. 이게 아, 접히니까. 그러면서 활액이 빠져나가죠. 네. 그 활액이 빠져나간 만큼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네. 쪼그려 앉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네. 활액이 빠져나가기만 하고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가중되고 탄성 및 복원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설명만 들어도 이미 쪼그려 앉는 자세가 이게 힘들다는 게, 그죠? 맞아요. 종아리가 이렇게 허벅지에 딱 붙으면서, 맞아요, 아우, 맞아요. 힘들다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처럼 쪼그려 앉을 경우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7.6배. 7.6배요? 뛰지 않아도 그냥 7.6이 나잖아. 주부들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쪼그려 앉는 동작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절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주부들도 집안일을 누워서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설미대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특히나 이제 11월 되면 또 김장 시즌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때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맞아요. 우리도 다 속 늘어 그래가지고 맞아요, 다 쪼그려 맞아요. 앉아가지고 맞아요. 이 작업을 다 해봤잖아요. 네. 3mm의 연골이 체중의 힘을 그대로 버티는 게, 예. 야, 엄청나네요. 네. 버티는 힘이. 근데 우리의 몸무게만 안쓰러워. 버텨내면 괜찮은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 연골이 받는 하중의 몇 배는 증가됩니다. 아우. 예를 들어 평지를 걸을 때는 내가 가진 몸무게의 힘만큼만 버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체중의 1.5배 정도의 힘을 1.5 버텨내게 배. 됩니다. 와.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도 네. 체중의 2~3배의 힘을 버티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 평균 몸무게가 60kg라고 하면 네. 무려 120kg의 힘을 버텨내는 와. 것입니다. 그래도 많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 우리 스쿼트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예. 스쿼트 동작을 많이 하는데 이때 4~5배의 힘이 버텨내요. 아. 아니, 그럼 뭐 스쿼트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아까 뭐 병원에 뭐 안 오게 해드린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집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럼 스쿼트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움직임이 줄어들면 네.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꺼려지고 활동량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살도 쉽게 찌는데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죠. 체중이 1kg이 증가했을 때는 네. 네. 바로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이 받는 하중이 무려 4배나 증가합니다. 야, 4배. 네. 걷거나 뛰었을 때는 무릎이 받는 하중이 7배에서 8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5kg씩 증가할 때마다 무릎 골 관절염의 위험성이 36%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 연골을 위해서라도 체중 관리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연골은 젤리 같은 쿠션감 있는 형태라면 이게 노화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딱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를 입으며 쉽게 닳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건강한 연골, 쿠션감이 있는 조직에는 충격이 가도 깨지지는 않습니다. 오, 예. 그죠? 네. 하지만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돼서 딱딱해진 연골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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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몸 속에 연골이 닳고 닳으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오면은 그냥 파괴되고 이게 이제 큰일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닳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와. 와. 제가 오늘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연어 덮밥입니다. 네.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일단 먹고 얘기를 네. 나눠볼까요? 네.
근데 저 네. 연어 샐러드랑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야. 너무 연어 맛있는데요? 네. 너무 부드럽고.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데 네. 선생님 요리한 거라고는 볼 수 없지 않아요? 아니, 덮밥이잖아요. 너무 맛있. 아 여기 아래 먹어야지. 소스를 안 먹었어요. 죄송해요. 밥이랑 같이. 네. 이게 요리가 되냐? 네, 이제 우리가 됐죠? 저희가 연어만 먹었어요. 오해했어요. 아니 이렇게 먹으면 도움이 좀 될까요? 근데 연어로 네. 염증 완화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네. 100에서 200g 정도를 100에서 200g.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아니 그게 얼마예요? 지금 아까 얼만큼? 그러니까 삼겹살 1인분이 150g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 그릇으로 따지면 연어를 가득 넣어야 채워야. 그 정도 네네네. 되겠는데요? 아니 이게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는데 아무리 지금 이게 맛있어도 관절 건강을 위해 매일 100g 이상의 연어를 먹어야 한다니 그렇게 먹다가는 물릴 것 같기도 하고 못 먹을 것 같기도 한데요.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어가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100에서 200g 날마다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좀 간편한 방법, 좀 손쉬운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탄력을 담당하는 콘드로이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들어봤잖아요. 콘드로이친에 네. 들어갔죠. 네네. 예. 네,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콘드로이친은 물과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연골에서 활액을 흡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관절에 탄성을 부여해 매트릭스 속 스프링처럼 관절에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콘드로이친이 쿠션 역할 말고 다른 역할도 합니까? 네, 콘드로이친은 연골 분해를 억제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통해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문제는 네. 노화하면서 콘드로이친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또 아. 콘드로이친은 20대 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대에는 절반으로 이렇게 되고 70대가 넘어가면 거의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이요? 와. 결국 연골은 탄력을 잃고 연골과 마찰이 증가하면서 연골은 찢어지고 그 찢어진 조각들이 염증을 유발시켜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또한 활액속 영양분을 연골세포에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연골세포 노화를 더 촉진시킵니다. 관절 정강이요. 무릎이구나 저희가 무릎 관절. 아 요렇게 연골. 정상 연골. 괜찮은데요? 예, 요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아 두부. 어떻게? 아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찌부러진다. 이렇게 파괴가 되네요. 아하. 다 찢어졌다 연골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골을 지키려면은 콘드로이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콘드로이친은 70대 이후에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이제 해법을 좀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내부에서 부족해진 콘드로이친을 네. 외부에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아.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높은 함량의 콘드로이친이 연골과 활액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콘드로이친도 이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외부에서 어떤 콘드로이친을 보충해 주는 게 좋은 건가요? 이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짜잔! 이게 무엇일까요? 포도알. 포도알. 네. 개구리 알. 아,
제가 누굽니까? 우리 연구가 김영빈이잖아요. 네. 제가 모르면 안 되죠. 바로 이건 캐비어죠. 네. 네, 맞습니다. 세계 3대 진미이자 귀한 식재료라고 불리는데 여기 콘드로이친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이 캐비어가 무슨 알이죠? 철갑상어. 네. 상어. 철갑상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상어예요?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네. 제가 또 이제 음모론이나 또 미스터리 이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이 전설의 괴수 내시 아닙니까? 맞아. 맞습니다. 맞아. 예.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맞아요. 기사인데요. 예. 내시라는 괴물이 등장했을 때 거대한 개체가 호수에서 존재하는 것이 미스테리였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철갑상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전설 속 네스호의 괴물 네시 사진인데요. 네. 네. 좌측은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네. 우측 사진은 100% 원본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수중 초음파 화면에서 괴 생명체로 추정되는 흰색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호수의 수심 약 170m 지점에서 길이 10m의 무엇인가가 10초 정도 포착됐다고 했는데요. 네. 네. 네시의 정체를 파악하던 중 철갑상어와 같은 대형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설의 괴물 내시를 철갑상어일 수도 있다고 지금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설 속 신비한 존재 네시처럼 네. 철갑상어도 신비롭게 선사시대부터 공룡과 함께 공존하면서 지금까지 긴 세월을 살아온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시는 네스호라는 호수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 모습이 발견된다는 네. 목격담이 있는데요. 네. 철갑상어는 바다와 강 어느 곳에서도 소식이 가능한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대한 몸짓으로 무려 150년이나 산다고 합니다. 150년이요? 우와. 거대한 몸을 움직이려면 뼈를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관절염이 없이 장수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사람은 40년만 지나도 연골 노화가 시작되는데 네. 소나 돼지 같은 포유류도 관절염에 걸립니다. 하지만 철갑상어는 연골 속 특별한 콘드로이친 덕분에 150년간 끊임없이 헤엄쳐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콘드로이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형과 육형 콘드로이친으로 나눠지는데요. 사형은 콘드로이친은 고라 과정, 즉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태아기나 성장기에 연골 한쪽, 뼈랑 붙어 있는 부분에서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육형 콘드로이친은 연골 네. 표면에 존재하여 연골 세포 증식에 관여하고 연골의 탄성과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마찰되면서 닳고 손상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관절 연골 표면에 있는 육형 콘드로이친이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 연골의 90%는 육형 콘드로이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노화나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육형 콘드로이친의 함량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관절염 4기 환자의 육형 콘드로이친은 1기에 비해 6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60%요. 그러니까 이게 육형 콘드로이친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연골 속 육형 콘드로이친은 20대에 비해 48% 감소한다고 합니다. 48%.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육형 콘드로이친을 좀 챙기면 될 것 같은데 그 육형 콘드로이친이 철갑상어 속 콘드로이친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동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돼지, 소 같은 포유류는 육형 콘드로이친보다 사형 콘드로이친이 월등히 높죠. 네. 그렇다면 철갑상어는 아니 뭐 조금만 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차이가 그냥 엄청 크네요. 보신 것처럼 철갑상어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육형 콘드로이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또한 철갑상어 연골 속 아미노산 구성이 왼쪽은 건강한 사람의 연골 속 아미노산 구성이고요. 오른쪽은 철갑상어의 연골 속 아미노산 구성인데요. 그래프에서도 보일 만큼 구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때문에 콘드로이친은 체내 흡수율과 생체 적합성이 높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삶의 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네, 사진을 보시면 관절염에 걸린 동물의 연골 표면인데요. 네.
관절염에 걸릴 경우 염증 물질에 의해 연골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렇죠. 균열이 생기는데요. 네. 이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복용하면 네. 연골 표면이 정상적인 연골같이 매끄럽고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매끄럽네요, 진짜. 또한 콘드로이친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율이 높고 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우수한데요. 특히나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소와 같은 포유류나 상어 같은 일반 어류와 달리 분자량이 작아서 항산화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요리할 때도 잘게 썬 것이 흡수가 더 빨리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외부에서 보충을 해서 흡수율을 높여야 효과가 좋아진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포유류에서 얻은 콘드로이친은 섭취 후 약 10시간 정도 지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무려 16시간 동안 혈액 속에 머물며 농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오랫동안 관절을 지켜주는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제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염증성 물질 분비를 40% 정도 감량시키고 연골세포 생존력을 3배가량 증가시키며 연골세포 사멸을 막아서 연골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골 세포의 생존력을 높여주게 되면 그만큼 더 건강한 관절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관절염에 걸릴 확률도 그럼 낮아지겠네요.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약 45% 감소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관절염 통증이 출산의 통증보다 더 강하다고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거면 두려움이 이제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걷는 것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단풍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저기 저 할머니 저 일초에 이거는 블랙박스. 3cm 찍었네요. 할머니. 아니 할머니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죠. 예. 우리 3걸음 갈 때 저분 한 걸음도 못 오세요. 신호 바뀌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관절염이야? 어떡해. 네네네. 저기서 이제 차 들어올 것 같은데 이분이 내려서서 도와주시네요. 조심하세요. 아휴, 혼자 걸으시면 저렇게 못 걸어가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럼 저도 사실은 요새 되게 긴 횡단보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서 있으면 저도 긴장돼요. 나 저 파란불 꺼지면 전에 건너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서두르게 되거든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의원을 찾아오는 이제 관절염 환자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건너려고 하는데 파란불이 있고 꺼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절대 네. 달리지 마라. 절대 서두르지 마라. 왜냐하면 갑자기 딱 걸으려고 그럴 때 부하가 엄청 걸리거든요.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은 통증 때문에 보통 보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이때 콘드로이친은 보행 속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행 속도에도. 관절염 환자들에게 콘드로이친 섭취 후 20m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 대조군에 비해 걷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단축되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섭취 시에 또 주의사항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콘드로이친은 하루 권장량이 1,200mg을 준수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알찬 정보 전해주신 김경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연륜은 쌓이지만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게 현실인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행복하게 살겠다는 의지와 행동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맛있게 책임질 건강미식회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나이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위는 어디인지 아실까요? 머리 수술 좀 많이 보는 거예요. 사실 또 목주름 이런 거 아니에요? 피부. 피부와 눈가주름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연적인 반응인데 염증이란 게 과연 정말 나쁜 거냐? 문제는 만성 염증이라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즐거운 오아시스은 Play the next channel